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6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연일 강세죠. 아시장하고는 많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어요. FMC 회의 전에 실적 시즌을 맞이했거든요. 이 FMC 회의 때는 어저께 제롬 파웰도 언급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도 고공행진을 할 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 테이퍼링이 다음 주에 진행될 소지가 열린다고 봤을 때 시장은 이번 주까지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이 테슬라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실적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초기 국면에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 국면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2월부터 해서 한 8개월 됐지만 그게 누적돼서 오는 것은 초기의 실적 발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실적이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 끌어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업은 테슬라였어요. 테슬라가 천슬라가 됐습니다. 천슬라. 하루에 오늘 12%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12% 오른 것 치고 주가를 사실 이렇게 많이 끌어올린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1200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500조입니다. 500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너무 웃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왜냐?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2배나 넘는 기업이 그렇죠?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이에요. 근데도 이게 원체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5조예요. 15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거예요.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거품입니다. 거품. 얼마 전에 그 마이클 버리가 그 전설적인 공매도 투자자잖아요. 공매도를 포기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오늘 12% 올라서 1024달러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오른 이유는 이거였어요.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10만 대를 주문했다. 금액으로 한 40억 달러 정도 되나 봐요. 10만 대를 뭐 주문했다 해서 테슬라가 오늘 뛰는 그런 이유가 됐어요. 근데 솔직히 테슬라가 삼성에 비하면 삼성은 솔직히 그것 따지면 지금 얼마가 돼야 됩니까? 물론 뭐 액면분할 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영업을 기울이면 거의 15배 이상 10배 이상 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테슬라는 제가 볼 때 거품이 많은데 일단 뭐 시장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테슬라의 영향이 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가가 배럴당 85불.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료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더 높죠. 브렌트유는 더 높고 서부 텍사스 중진료는 85불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주를 상승시키면서 다우를 끌어올렸어요. 다우는 그러니까 많이는 못 갔어요. 근데 나스닥 0.9%라든 다우는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너지 상승은 다음 달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제가 아마 요걸로 계속 말씀드리면서 유가의 상승분이 10월달 유가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됐다. 근데 실제로 유가가 10월달에 많이 올랐다. 막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밖에 엄청나게 높을 수도 있어요. 6%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롬 파월이 고공행진이 되면 우리가 수단을 도구를 사용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내년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서 82.7%. 뭐 거의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9월이 아니라 지금 7월 얘기도 많죠. 근데 저는 4, 5월을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막는 거 한 게 있어요. 아마 지금 그 금리 인상 2023년도에 안 한다 했다가 2023년 2번 한다 했다가 다시
금리 인상을 내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또 그 시점이 지금 9월에 있다가 또 7월 얘기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2배 정도 되는 거 가지고 그 안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또 한 번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잘못하면은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트럼프 때 재무부 장관이 문우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무부도 연준도 인플레이션 모른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거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 좀 당장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옛날 트럼프와 함께 있을 때 금리 인상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금리 인상 못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서는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어떤 이면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 좋아지면서 물가가 상승했고, 재고 물품이 좋은 물가 상승, 가격 상승 부분을 반영해주면서 제품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재고가 줄어들면, 제품의 재고가 줄어들고 원재료 가격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요거는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때 실적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막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실적이 나오는, 물론 지난 만기 있으면 지난번보다 이번까지, 그러니까 다음에는요 이제는 어려워지죠. 보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자재를 비축해 놓은 거, 예, 보통 길어야 6개월이에요. 3개월, 6개월.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와 있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9% 나스닥 올랐고요. 다우 0.18%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다우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1, 2, 3 드디어 올라왔죠. 여기까지 정말 다 오네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실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끌어올 줄 몰랐습니다. 테이퍼링이 다가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코스피하고 다르다. 코스피는 1월부터 박스권 만들고 내려온 거고, 미국은 5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차이가 있어요. 예, 그 마무리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많이 올라왔죠. 나스닥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스닥에는 테슬라 역할이 굉장히 컸다. 요 정도부터는 테슬라였어요. 다 10월 18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테슬라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며칠 동안 테슬라가 다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심각하죠. 예, 오늘 장중에 85불 갔었고 83불 70센트에 끝났는데 월봉상으로 지금 100불이 보여요. 이 100불이 아마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빠. 이 100불 가게 되면은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 못 잡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10월 달에 유가가 얼마였냐? 최저가 74불, 고가 그러니까 10%가 올랐어요. 10%가. 이 10%만큼을 인플레이션에 가산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전에는 얼마였냐면 저점이 67불이고 그 다음에 76불이었어요. 이것도 10%였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한번 최저치로 떨어지는 모습, 인플레이션 그게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그게 다시 올랐잖아요. 그게 이번에 또 반영. 그러니까 10월 달에 6%를 넘길지 안 넘길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5.9까지는 갔었기 때문에 6%를 넘기지 않는지 요거를 우리가 또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1170원 하향 이탈했어요. 어저께 원달러가 많이 빠졌죠. 원달러가 어저께 많이 빠졌습니다. 원달러. 그래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요. 이거로 보면은 이거 조정 시작인가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원달러는 5월선과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고요. 그 줄이는 게 다 됐을 확률이 높아요. 5월선까지 공간이 있죠. 근데 이달에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가 5월선을 바뀌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제 이 5월선이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 근처 어디가 바닥구면일 수 있다, 원달러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결국 시장의 주가 상승을 많은 부분이 벌써 반영이 됐다 정도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미들이 몸살이자 박스피, 거래대금 연중 최저. 이거 일단 개미들의 거래대금은요 줄어든 건 맞습니다. 줄어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치가 됐어요. 1일 기준 거래대금이 9조입니다. 9조. 그러니까 8월 달에는 14조였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12조. 거기 2조 줄었죠. 14% 정도 줄었고 거기서 또 3조가 또 줄은 거예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시장을 외국인이 몸살아서 뭐 이랬다 그러는데 개인들 몸살아서 거래량이 줄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시장은 개인이 끄는 건 아니죠. 솔직히 보이기에는 개인이지만 기관과 외인들이 고점 매도 전략을 구사했다는 거죠. 그것만큼 잊지 말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착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호재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호재가 없다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반대 매매. 호재가 없으니 시장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주가가 흔들리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주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FMC가 드디어 다음 주 화수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그 사이 미국 시장 얼마나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그리고 테이퍼링 가능성. 제롬 파월이 이제 뭐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에요. 제롬 파월도 솔직히. 자기들도 인플레이션 알았으면서 끝까지 일시적이라고 거짓말 치다가 이제 실적으로 주가 끌어올리면서 또 슬그머니 바꿔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테이퍼링 전에 주가를 많이 올려서 완충시킬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마련하자 뭐 이런 느낌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하고 또 이번 달에 금리 인상 11월 달에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이 재료가 없다. 그리고 거래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다가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우리나라 금리 더하면은 거래대금은 급속도로 줄어들 확률도 열어두고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벌써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러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